덕결.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더 진화하는 군대 전술. 앞으로의 군대는 어떤 전술을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장에서 승리를 위해 유리한 결과를 증대시키고 패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단과 잠재 역량을 발전 및 운영하는 과학기술을 우리는 전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술의 유무에 따라 자신의 병력보다 큰 병력의 차이도 이겨낼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싸움 없이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전술이라 수많은 군대는 자신들이 이기기 위한 전술을 끝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술은 기술의 발전, 전쟁의 성격 변화, 지정학적 지형의 변화에 대응하여 진화하면서 역사를 통해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고대의 군대는 창, 검, 방패와 같은 무기를 사용하여 백병전을 벌이는 가장 기본적인 전투에서부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병기와 공속 무기의 사용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이를 활용한 군사 전술도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 군대에서 사용된 전술로서 병사들끼리 어깨를 맞대고 일렬로 서서 창을 앞으로 내미는 팔랑크스 진영 전술, 수많은 정복을 한 몽골군이 말을 활용해서 압도적인 기동력을 보여주는 기마 전술,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적의 후방을 포위하고 더 큰 화력으로 적을 치는 망치와 모루 전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형을 이용하여 상대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타격을 주는 전술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이순신 장군님이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일본의 133척의 배를 이긴 전술도 울돌목의 좁은 지형과 빠른 물살의 지형을 이용한 지정학적 전술입니다. 이렇게 냉병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전술이 나왔지만 총기와 화약의 출현으로 전술은 다시 한번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화기는 당나라 서기 618년에서 907년에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초기 총기는 파이어랜스라고 불렸으며 본질적으로 창이나 기둥 끝에 장착된 화약으로 채워진 대나무 또는 금속 튜브였습니다. 주로 단발 능력으로 사용되며 화염방사기로 사용되는 원시적인 유형의 총기로 구분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화기는 군사 역사와 세계 식민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손 대포 및 머스킷과 같은 보다 정교한 무기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머스킷과 대포들은 보구 앞쪽에 화약과 총알을 일일이 넣어서 장전하는 정장식 장전법을 사용해 1분에 3발이라는 매우 느린 사격 속도와 총알이 날아갈 때 공기 역학을 생각하지 않아 매우 낮은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수많은 총기를 사용한 전쟁은 허업을 판에서 머스킷을 든 전열 보병을 앞세워 적과 거리가 불과 30에서 50m 가까운 거리까지 간 다음 서로 한 발씩 주고받고 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런 낮은 명중률과 장전 속도로 인해 전열 보병들은 압도적인 기동성을 가진 기병들에게 매우 취약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고대부터 사용하던 전술인 방진을 이용하였고 전열 보병들의 생존을 극적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머스킷의 단점인 정장식 장전은 후미 장전식으로 바뀌었고 명중률 또한 총열의 강성과 미니의 탄의 등장으로 높아지면서 전열 보병 방식 대신 산계한 다음 멀리서 엄폐물 뒤에 숨어 쏘는 상계대형 전술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관총의 등장으로 전열 보병 방식은 전쟁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전열 보병의 특유의 각 잡힌 제시가 군인들의 즉각적인 명령 수행 훈련과 정렬되는 멋으로 인해 수많은 군대에서 열병식이나 큰 행사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 시대의 군사 전술은 통신, 운송 및 무기와 같은 분야에서 기술 발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엔진의 발명으로 두꺼운 철갑을 두른 전차부터 하늘을 나는 전투기, 철로 만들어진 전함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중공격, 기갑전, 전자전과 같은 새로운 전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기갑전은 전차, 장갑차, 보병, 전투차량 등 장갑차를 지상작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군사작전을 말하며 군대에 보호와 활약을 제공하는 이동 및 중갑차 플랫폼을 제공하여 현대군사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갑전에서 탱크 및 기타 장갑차는 보병 및 기타 지상군에 대한 직접적인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거나 정찰 임무와 주요 지형 확보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1916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으로 인해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발명된 최초의 전차라고 불리는 마크 1의 등장으로 교착되고 있던 전장에서 독일군에게 큰 피해를 주고 전선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인해 현대 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임이 입증되어 수많은 국가가 더 많은 전차를 개발하는 데 투자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투에서
중장갑보다 민첩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부대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느껴 자체 개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자전은 전자기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적의 통신 및 제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군사작전을 말합니다. 전자전의 목표는 적의 전차 시스템 사용을 거부하거나 지휘 및 통제 네트워크를 방해함으로써 적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전자전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적의 전자 시스템과 통신 네트워크를 방해하거나 교란하거나 적의 레이더 및 무선 신호를 재밍, 사이버 공격을 사용하여 적의 컴퓨터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전자공격 EA가 있고, 적의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전자 시스템과 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을 사용 또는 암호화, 전자대책 및 사이버 방어와 같은 조치를 하는 전자방어 EP가 있으며,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적의 전자 시스템 및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 정보로 군사작전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지원 ES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자전은 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 기술들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중요 군사 기술에까지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군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이 전자전을 중요시해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전자전을 할 수 있는 병력인 해커 집단을 양산하여 타국의 기밀 정보에서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중공격 중 하나인 미사일은 안전한 발사 플랫폼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전술을 펼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적에게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을 제압하거나 반격하는 진압 전술 사격부터 안전한 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공격자가 적의 방어 범위를 벗어나 적의 강력하게 방어된 시설이나 요새를 공격하는 스탠드오프 전술 공격, 단일 대상에게 수십 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의 방어를 압도하고 적어도 일부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소어민 전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드론, 무인 항공기 및 기타 첨단 기술의 사용은 전쟁 방식을 변화시켜 군인의 정확도를 높이고 위험을 줄였습니다. 최근에는 비대칭 전쟁과 게릴라 전술이 분쟁에서 더 널리 퍼지면서 전쟁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란 진압 및 도시 전쟁과 같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전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도 첨단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군사에 혁신된 미래 군인을 이용한 전술을 만들고자 4세대 지상 전투체계로 무장된 지상군부대 아미 타이거를 창설했습니다. 아미 타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구 감소로 인한 인원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기존의 병력 집행형 부대를 강인공지능 AI나 무인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성과 치명성을 높인 부대입니다. 아미 타이거 부대는 신속한 기동을 위해 차륜형 장갑차 K808을 이용하며 소형 드론에서부터 다목적 무인형 지상 차량 HR 세르파를 사용해 보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속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여 전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지휘소로 보내어 최적의 작전 수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아미 타이거 부대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전투 실험과 훈련을 진행하고 운용성과 능력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러한 전투 실험과 연구를 통한 개선 사항을 적용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 육군의 다른 부대에도 적용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군사 전술은 기술 발전과 전쟁의 진화하는 특성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자율 시스템의 사용이 군사 전술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잠재적으로 완전히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전쟁에 대한 강조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의 군사 전술도 사이버상에서 공방을 주고받는 형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군사 전술의 발전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과 국가 안보에 대해 새롭고 진화하는 위협을 다룰 필요성에 의해 계속해서 형성될 것입니다. 이상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전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고 끝.